클로드를 통해서 AI가 자율적으로 노트를 생성하고 수정하고 또 서식을 추가해주는 뭐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CP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다양한 툴들을 자연어 기반으로 LLM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규격이라고 했죠. MCP를 활용하기 위해서 클로드 데스크탑이 필요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옵시디언이라는 메모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옵시디언은 노트 앱인데 다양한 노트 앱이 있죠. 근데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확장성이 굉장히 넓고 잘 쓰시는 분들은 정말 굉장히 잘 쓰시고 또 연결 기반 여러 가지 노트를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대체카스텐 뭐 이런 그런 메모에 특화되어 있던 특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PC에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기반이 아니라서 거의 사실상 무료로 오픈소스처럼 활용할 수가 있어서 최근에 많은 그런 활용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옵시디언의 MCP를 활용을 해서 그거를 클로드랑 연동을 시켜가지고 클로드에서 옵시디언의 어떤 페이지를 만드는 그런 수정을 하는 이런 작업들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이런 패키지를 먼저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패키지들도 다 터미널 기반이기 때문에 파워쉘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파워쉘로 관리 작업을 하신 다음에 그래서 여기 그 UV라고 하는 패키지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어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설치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설치가 쭉 진행이 되면은 여기 UV, UVX, UVW가 설치가 됐다고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UV 프로그램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시스템 환경 변수를 편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환경 변수를 그 제어판에 있는 거를 이렇게 실행해 주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고급, 그 다음에 환경 변수, 여기 보면은 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누르셔서 여기에 저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유저, 로컬 빈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 경로가 없으시면은 이거를 추가를 해서 UV를 인식시킬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추가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 경로를 이렇게 이 경로로 네, 이 경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 폴더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실제로 UV, UVW, UVX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경로를 환경 변수로 인식을 시켜야 패키지를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저는 그냥 일반적인 유저인데 이게 아이디로 설정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각 그 유저마다 아이디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을 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서 복사를 하셔가지고 경로에 그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다면 적절한 그 아이디를 찾으셔서 이 경로를 확인해서 이 경로가 없다면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한 가지 더 하셔야 되는데 제어판에서 국가 또는 지역 그걸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여기 관리자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스템 로켓 변경해서 저는 이미 돼 있는데 체크가 안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해서 요 UTF 파일을 쓴다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확인을 하시면은 다시 시작하라고 나왔을 텐데 한번 다시 시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시고 이렇게 해야 그 클로드에서 어떤 그 한글로 된 문서를 넣을 때 원활하게 되는 걸로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옵시디언을 만약에 사용하고 있지 않으시고 처음이시라면 옵시디언도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옵시디언 다운로드는 경로로 가시면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무료고 이걸 클릭을 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키시게 되면은 그 시작 프로그램에 옵시디언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키시게 되면은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는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오실 텐데
저는 몇 가지 생성한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데, 아마 처음에 볼트라고 하는 노트들을 모을 수 있는 어떤 집합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렇게만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옵시전을 사용하고 계시다면은 그 중에 한 가지 볼트를 여시면 되고, 없으시다고 하면은 새로운 볼트를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볼트를 하나 여기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를 대략적으로 그냥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뭐 경로를 제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D 드라이브에 있는 MCPP 폴더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뭐 저는 리서치 MCP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은 새로운 그 옵시디안 노트가 만들어졌죠. 보면은 웰컴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파일이 하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옵시디언에 대해 그 파일 구조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옵시디언은 이런 마크다운 폴더를 그냥 재생해주는 플레이어처럼 화면에 띄워주고 다양한 역할을 하는 역할입니다. 실제로는 갖고 있는 폴더의 구조, 그 다음에 마크다운 파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 제가 지금 D 드라이브 내에 있는 MCP 폴더에 리서치 MCP라고 하는 그 볼트를 만들었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 집합소 내에 옵시디언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코어한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 이런 JSON 파일들이 있고 이걸 기반으로 이런 마크다운 파일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 상태에서 새로운 파일을 그냥 AAA 이렇게 아무거나 하나 만들게 되면은 이 폴더에도 바로 이런 식으로 그 마크다운 파일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이거를 여기 넣으면 그러면 이렇게 폴더 구조도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옵시디언은 실제 있는 이 마크다운의 파일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뭐 에디팅도 할 수 있고 뭐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픽적인 뷰도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중요한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조, 이 마크다운을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할지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냥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셨으면은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이제 여기서는 그 한 가지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플러그인들이 많지만 여기서는 여기 그 설정에 들어가셔서 로컬 레스트 API라는 플러그인을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만든 플러그인을 쓰기 위해서는 여기 커뮤니티 플러그인으로 들어가셔서 먼저 키셔야 돼요. 그 이 전체 설정을 턴 온 하신 다음에 여기서 브라우저를 하셔서 뭐 넥스트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택하시고 설치를 하신 다음에 enable 하시게 되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끈 다음에 이제 이 설정 탭에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나오신 상태에서 보면은 여기까지 지금 한 거고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 API 키가 나오세요. 그래서 사실 로컬 API 키는 로컬에서만 쓰는 거라 크게 상관없지만 어, 뭐 완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API 키를 카피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조금 이따가 쓸 거기 때문에 잘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드셔서 저장을 하시거나 다른 데 복사를 해서 저장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추후에 조금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옵시디언까지는 옵시디언에서 지금 나중에 클로드랑 연결할 수 있는 API 키를 만드는 것까지 지금 한 거고요. 생성을 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까지 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MCP 서버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git이라고 하는 git라고 하는 요 프로그램을 쓸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게 되면은 이렇게 뜹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다운로드 탭으로 가셔서 쭉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어, 다른 거는 그냥 다 디폴트 값으로 그냥 쭉 하시면 되고 여기 가장 그 코드를 수정하는 걸 뭘 쓸 거냐 했을 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 여기 이렇게 그 브랜치가 나오게 되면은 오버라이드를 선택을 하셔서 메인으로 두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어떤 코딩 작업을 하는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아이디어 그런 에디팅 환경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안 쓰신다면 노트패드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받으시면 또 쉽게 받을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우선 kit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가 완료가 되셨으면 이게 원활하게 설치가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다시 파워쉘로 한번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파워쉘에서 이렇게 해서 git 한 다음에 한 칸 띄고 대시 한 다음에 버전 하시게 되면 이렇게 git 버전이 뜨게 되면은 설치가 잘 완료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MCP 서버를 실제로 설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git 클로닝 이런 기능을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MCP 내에 있는 리서치 MCP 폴더 내에 옵시디안 파일이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 MCP 옵시디안 서버를 설치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git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복사하기 클론 기능을 활용해서 쓸 거고요. 그래서 우선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터미널 기반으로 해야 돼서 이 경로를 우선 복사를 해주세요. 이 경로. 그 다음에 파워쉘로 가셔서 어, cd 그 체인지 디렉토리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셔서 요 디렉토리로 가겠다 하시면은 이렇게 요 경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터미널 상에서 이 경로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코드를 쭉 복사를 하셔서 그대로 붙여 넣어주면은 이렇게 다운이 완료가 됐고 복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폴더 내에 제가 했던 것처럼 MCP 서버를 여기다가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적절한 환경 변수 이런 설정을 잘 해주게 되면 우리가 옵시디언 MCP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폴더 안에 들어가신 다음에 우클릭을 하셔서 새로 만들기 텍스트 하고 그냥 클릭하세요. 여시고 다시 이 텍스트 파일을 여신 다음에 여기서 이 상태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서 지금 현재 여기 있는데 모든 파일로 한 다음에 확장자가 보이는 상태에서 .env 환경 변수를 설정하는 파일로 저장을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새 텍스트 파일이 있고 여기 env가 저희가 env 파일이 생성되었죠. 여기다가 우리가 환경 변수를 설정해주는 그런 그 어떤 값들을 넣어줄 겁니다. 네, 크게 여기까지 했었고요. 이 내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API 키 호스트랑 포트가 있는데 여기다가 복사를 한 다음에 붙여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API 키는 좀 아까 보았던 옵시디언 내에서 그 REST API 키를 받은 여기서 누르면 나오는 그 부분 있죠? 그거를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호스트랑 포트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127.0.0.1 그 다음에 포트는 2714 이렇게 하시고 API 키만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기다 넣으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고 닫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네, 그 다음에 저장까지 하셨으면 이제 이 텍스트 파일은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MCP 서버에 있는 JSON 파일 어떤 그 적절한 설정들을 인식할 수 있게 클로드가 서로 인식할 수 있게 설정만 해주시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경로는 파일에 있는 내부 설정을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 이 경로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그 폴더에 가서 그대로 이렇게 붙여 넣어서 가시면 되고요. 이 경로를 가시니까 조금 번거로우시면은 클로드에서 파일에 있는 설정으로 가셔서 개발자의 구성 편집을 눌러주시면 여기 그 폴더가 나오고 이 파일이 하이라이트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어보시게 되면은 여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데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설치가 이미 되어 있어서 여기에 제가 추가를 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1차 시를 하셨다면 시멘틱스 콜라가 이미 설치가 돼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시미대로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설치가 된 거고 그 밑에 우리가 MCP 옵시디언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를 실제로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은
어, 네, 이렇게 했고 이런 식으로 어, MCP 서버라고 하는 내역에 옵시디언이 있는데 그 각각을 UV를 이용해서 이런 변수가 있고 이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거를 돌려라. 그다음 환경 변수는 이거다.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는 건데 구조가 MCP 서버라는 부분을 클로드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MCP 서버를 아무것도 설치를 안 하셨으면은 여기가 다 그냥 없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요거를 다 복사를 해가지고 그냥 붙여 넣으시고 저장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미 설치한 게 있다. 그럴 때는 떤 식으로 돼 있으실 거냐면 임의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개 MCP 서버 내에서 그 논문 검색하는 이거랑 그다음에 스멘틱 스콜러 이거 두 개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잘 보시면은 서버 내에 있는 그거는 여기 요 대괄호 내에 있고 이 대괄호 내에 나머지 서버들도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은 첫 번째 거 뒤에 콤마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란색이 MCP 서버에 대한 설정인 거고 여기는 파란색부터 파란색까지가 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시 원래대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콤마를 해준 다음에 파일에 있는 이 부분이겠죠. 하나 둘이니까 하나 둘 여기까지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붙여 넣은 겁니다. 여기 붙여 넣고 대신에 이대로 그냥 바로 붙여 넣으면 이런 들여쓰기가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위에 거랑 동일하게 이 순서를 맞추셔서 MCT 오피스 한 다음에 커맨드, 변수들, 환경 변수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지금은 제가 다른 기존에 있는 거를 바꿔서 다른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로를 지금 실제로 어, 그 설치하셨던 이 경로겠죠. 여기 D드라이브 MCP에 있는 MCP 옵시디언 있는 그 경로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바꿔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밑에 문법이 틀렸다고 이렇게 밑줄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렇게 역 슬래시에서 그냥 슬래시로 다 바꿔주시면 문법이 맞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포트랑 호스트는 동일할 거고 API 키만 여기에 아까 받으셨던 로컬 REST API 키를 넣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설정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API 키를 카피를 해가지고 넣고 저장을 하고 끄게 되면은 이제 클로드 MCP를 쓸 준비가 옵시디언 MCP를 쓸 준비가 끝난 거고요. 이렇게 MCP 서버를 수정을 하게 되면은 클로드를 반드시 전부 다 완전히 한번 종료시키고 다시 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끄셔도 트레이 창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콘에다가 우클릭해서 종료를 누르시고 그다음에 클로드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중간에 어떤 서로 서버가 통신이 잘 안 되거나 뭐 포트가 좀 잘못되거나 이렇게 좀 오타 같은 게 있으면은 여기 연결이 잘 안 된다고 뜰 수가 있으신데 그건 대부분 어떤 문법 실수거나 어떤 값을 잘 입력이 안 된 경우거든요. 그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구조를 잘 참고를 하시면은 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디버깅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설치가 되면은 이렇게 커넥터에서 이렇게 시멘틱스 콜라뿐만 아니라 옵시디언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음, 네, 그럼 이렇게 제가 창을 두 개로 나눴는데 이제 이렇게 키시면은 클로드랑 그 다음에 여기 옵시디언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옵시디언을 MCP로 클로드랑 연결했기 때문에 클로드한테 자연어로 원하는 바를 말하면은 이제 다양한 어떤 페이지를 생성하거나 서식을 만들거나 아니면 검색한 내용을 이제 여기다 페이지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서식을 넣으면 마찬가지로 옵시디언 MCP를 그 동작을 시켜서 여기서 여기 그 옵시디언 MCP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페이지를 넣는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어떤 새로운 폴더를 만들고 그 내부에 실험 서식을 만들어서 템플릿을 만들게 되면은 보면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서식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됐고 그러면 저는 연구 논문에 대해서 어떤 핵심 논문과 만약에 최신 논문을 보고 싶다고 가정을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 그 클로드가 자기가 그 추론을 해서 여기 그 MCP 이용해서 옵시드 MCP를 활용을 해서 서식을 만들고 여기다가 페이지를 설정해 줄 겁니다. 네, 다 됐는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논문 리뷰라는 탭을 보게 되면은 템플릿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어떤 개요가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서식되는 것뿐만 아니라 MCP는 다양한 그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데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차시 했던 세메틱 스콜라랑 연동을 해서 그러면 자 동일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이렇게 작성이 완료되었고 핵심 논문과 최신 논문을 각각 리뷰를 해서 이렇게 뭐 핵심 논문 한 편, 최신 논문 한 편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존에 작성한 서식을 가지고 얘가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 가지 예이고 서식을 클로드랑 대화를 하면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다듬어 나간 다음에 그 서식을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그 템플릿을 기반으로 논문 검색을 이렇게 쭉 해서 하게 되면은 다양한 논문에 대해서 많은 수에 대해서 정보를 일일이 검색하실 필요 없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논문에 대한 내용을 검색을 해서 이렇게 페이지에 넣고 또 클로드한테 내가 원하는 바를 입력을 해서 클로드가 알아서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옵시디언 MCP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